집에 아마 서너 권씩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 공감하는 법. 그리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저녁 때가 들어오면 촤! 소리 한번 뻑 지르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게 왜 그런가? 부모의 마음은 아이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유쾌한 맘. 별자리 사회심리학 연구소 김영환 소장이고요. 이혼 숙녀 캠프 금쪽 같은 내 새끼 방송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이혼 숙녀 캠프 같은 방송을 통해서 소장님 얼굴을 익숙하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심리학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심리학은 상담 분야예요. 본인의 어린 시절,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까지 다 갈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잘 치유해주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심리 상담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학 과정을 보면서도 약간 과장된 연극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질문 받는 게 이거 짜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를 대본을 준다고 해서 연습할 수가 없잖아요. 상담할 때 이제 상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상처 때문에 이런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초점을 좀 주어서 이분들이 좀 자기 상처를 잘 해결해야 아이의 그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촬영해요. 이수캠 같은 경우는 8시간 찍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시는 거죠.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얘기를 꺼내고 치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분들이 많으세요. 32년간 한 1만 번 넘게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면서 깨달으신 통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통찰,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인데 이제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이 상처는 관계 속에서 계속 연결되고 부딪힌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요, 상처끼리 부딪혀요. 그리고 그 상처는 아이한테 고스란히 연결이 되고 그런 부정적인 태도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고 어떤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죠. 네. 상담 사례들 중에요.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작년에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는 학교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위클래스에서. 근데 이제 아이들 마음 건강 이런 심리극 해주고 싶다. 가기 전에 이틀 남겨놓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좀 미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봤더니 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인데 그 투신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반에서 아이들하고 애도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심리극 하기 전에 이렇게 빈 의자를 두고 한 명씩 나와서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한 친구가 막 펑펑 울면서 부모가 좀 이렇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준다라고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얘기를 많이 못 들어준 것 같아. 그리고선 이틀 뒤에 사건이 벌어졌으니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네 얘기를 충분히 못 들어줬고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데 반 애들이 다 울어줬어요. 너무 안타까웠고요. 압박이 조금 아이를 견디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 가보면요 마음 아픈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아이의 문제가 사실은 부모의 그 상처와 연결이 된다고 하셔서 우리가 이런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양육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 인지하지 못하고 양육을 하죠. 그렇죠. 키우면서 이제 오류가 생기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했던 익숙한 방식대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 키울 때 항상 그 놓치는 것들은 뭐냐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대화가 좀 돼야 되는데 아이한테 물어보면 그 안에서 답이 다 있는데 뭐 별로 물어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뭔가 사인을 보낼 때 마음으로 들어가는 대화로 읽어주는 게 좋은데 그게 좀 서투른 것 같아요. 감정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정소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 그대로 감정소통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아이가 뭔가 감정 이야기를 딱 던졌을 때 놓치지 않고 그 감정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할 얘기가 많아도 스톱을 하셔야 된다고요. 요걸 한두 번씩 놓치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귀담아 들어야 돼. 얘가 어느 감정선에서 얘기를 하는지를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그건 무슨 뜻이지? 그때 네 마음이 어땠던 거지? 라고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서 핵심 감정을 읽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할 얘기가 많거든요. 얘 앉혀놓고 오늘 학원에서 전화 왔어. 10분 늦었다며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다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인지해서 물어봐 주는 것도 괜찮아요. 학교에서 그런 일 있을 때 네 감정은 좀 어땠냐? 어이구 그랬니?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고. 진짜 아들은요 상처받아요. 사춘기 아이들 키울 때는 특히나 더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춘기 아이들과는 대화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도 궁금해요. 이제 사춘기가 이제 있는 애들이 있고 없이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좀 성인 때 터지더라고요. 사춘기도 좀 적절히 터지는 게 좋아요. 짜증도 내고 하는 게 이제 그때 아이들의 방식인데 아직 서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문도 꽉 닫게 되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황당해하죠. 갑자기 애가 급빠진 데서 문을 들어가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문 앞으로 가죠.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잖아요. 그쵸. 열어봐. 화가 났구나. 엄마가 책을 봤는데 네가 화가 나면 엄마랑 대화하라 그랬어. 나와서 엄마랑 대화 좀 해볼래? 엄마가 당황스러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까먹는 바람에 문고리를 대치하고 막 열어 뭐 안 열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많이 부딪히죠. 근데 당연히 부딪힌다는 걸 예감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애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터졌다는 얘기는 자기 표현하는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자기 주장하는구나. 얘가 서툴러서 그런 거지. 설명회 같은 데를 갔었었는데 어떤 부모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착한데요. 착한데.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자꾸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애들이 욕하는 건 접속사예요. 그걸 심각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대화 중에 하나의 접속사 내지는 감탄사예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심리국 할 때 언어폭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욕을 하게 되는 게 너희들 습관화된 것 같다. 이거를 왜 고쳐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심리국으로 좀 재밌게 풀어내거든요. 애들이 자각을 하면서 이래서 욕을 하지 말아야 표현력과 어휘력이 좋아진다. 애들이 욕을 많이 하는 애들이요. 표현력, 어휘력이 떨어져요. 자기 표현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욕 많이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심리국에서 보여주면 욕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교육을 통해서 애들이 표현력 떨어지니까 욕을 안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막 애들이 써요 실제로. 문제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긴다면 이제 바꿔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좀 극복하도록 노력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다고 인식이 되는 순간이 중요한데 네. 실천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진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라 그러거든요. 영양가 없는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가족들은요. 감정 소통으로 편안하게 들어가고 자기 감정도 잘 얘기하는데 그런 대화가 익숙하지 않으면 자기 속마음을 꺼내는 것도 좀 어려워해요. 학교에도 제가 학교폭력 예방, 마음건강, 심리국 학교 많이 들어가는데요. 좀 자기 표현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혼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해도 될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상담하셨던 사례 중에 한 아이가 부모님에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이야기하게 앉아봐. 여보 이거였다고 하셔가지고 남편도 그거 싫어해요. 여보 여기 앉아봐. 할 얘기 있어. 이거 남편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냥 대화를 한번 해보자는 의미인데 이걸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를 뭔가 이렇게 일방적인 대화의 통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앉아봐 엄마 할 얘기 있어. 오늘 6시까지 들어와. 엄마 할 얘기 있거든. 늦지 마.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뭔가 걱정을 하고 들어가지. 그럼 보면 이제 예전에 했던 얘기야. 일방적인 대화만 하는 거지. 그런 대화는 아이들이 속마음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쓸데없는 얘기부터 해서 일상적인 그런 대화까지 이어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판을 깔려고 하지 말고 판 까는 건요 오히려 망쳐요. 판 깔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심리극 중에 이렇게 이중자 기법이 있어요. 왜 방송에서 보면 뭐 나쁜 마음, 착한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셀프 심리극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면 거의 0.1초도 안 걸려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얘가 왔네? 얘가 왜 왔을까? 이 마음이 왜 들었지? 왜 화가 났지? 이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마음이랑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 지금 여기서 네가 좀 차분해야지.
애가 저렇게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착한 마음이 도와줘. 이 마음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거의 못 받아줘. 그러면 시끄러. 너 나와봐. 앉아봐.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렇죠. 마음을 이렇게 한번 불러들여서 대화해보고 차분하게 마음을 만나는 기법도 재밌어요. 네. 아이의 행동 문제 같은 경우는 부모의 상처와 연결이 된다고도 하셔서요. 네. 이번에 소장님이 쓰신 이 책이 어떤 고심을 담아서 쓰신 책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좋은 강연 많고 책도 많고 집에 아마 뭐 서너 권씩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 공감하는 법. 맞아요. 뭐, 대화하는 방법. 방법. 그리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애가 들어오면 추워! 막 그리고 소리 한번 뻑 지르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어린 시절의 그런 어떤 성장 과정과 이런 것들이 다 쭉 연결이 돼서 아이의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왜 화가 날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애 태도에 대한만 감정이 올라오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사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좀 썼고요. 그다음에 뒤에 좀 마음을 정리하는 그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마음에는 늘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과잉보호 같은 것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과잉보호 불안하니까 자꾸 뭘 챙겨주고 미리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부모님들은 벌써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물론 뭐 걱정하는 건 좋아요. 그게 너무 이제 귀에 막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 사례에 나온 분인데 이분은 이게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남자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학교 갈 때 뭐 양말, 티셔츠, 속옷, 청바지, 신발까지 다 꺼내놔요. 그대로 입으면 돼요. 뭐 내가 이거 입을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쭉 꺼내놔. 그럼 이제 애는 그냥 입고 거의 말도 잘 안 해요. 얘가 이제 함구증이 왔어요. 얘는 말을 잘했던 애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너무너무 표현을 잘했던 애예요. 근데 말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딱 두 가지만 해요. 거의 뭐 네, 아니요, 아니면 끄떡끄떡 도리도리.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와서 뭘 놀아주지도 않고 얘도 다가가서 말도 잘 못 붙이고 이렇게 되는데 어머니가 근데 문제의식을 몰라요. 그래서 이 엄마의 심리극을 했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 그 돌봄을 못 받았어요. 그건 부모님이 바빠서 새벽에 일하고 들어오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혼자 밥 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갈 정도예요. 그러다가 4학년 때 이 엄마가 이제 열병이 났어요. 병원에 갔는데 애 죽을 수 있다. 마음 준비해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죽다 살아났어요, 이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한테 이게 과하게 조금만 아파도 그냥 응급실로 가요. 어머니가 불안이 어마어마하게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엄마, 할머니한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좀 공감받는 얘기였대요. 엄마 나 아파 그러면 우리 딸 아프구나. 엄마 내일 일 안 나갈게. 이런 건데 엄마가 이런 얘기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성장하면서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공감을 못 받은 마음이. 그러니까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심리극 때 어머니 오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그때로 가서 아이 안아주면서 미안했던 표현 하시라 그랬더니 그냥 엄마가 펑펑 울어요. 어린애처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엄마 일 안 나갈 거야 나 사랑해 어린애처럼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 마음으로 만나니까 엄마가 너무 좋으셨나 봐. 뭔가 막혔던 게 내려간 느낌이라고 엄마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해주셨는데 어머니도 표현하면서 같이 우시더라고. 아이가 지켜봤잖아요. 심리극 때. 네. 엄마가 저런 상처가 있었구나를 아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심리극 때 엄마한테 당당하게 표현했어요. 엄마 나 스스로 해볼게요 라고 막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금쪽이한테 너 이렇게 표현을 잘했는데 왜 그동안 엄마한테 끄떡끄떡 도리도리만 하고 내 아니오만 했니 그랬더니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데 내가 싫다 그러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았어요. 내가 진짜 애는 이 마음을 안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딱 뭐 한 대 맞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 안아주면서 막 엄마가 지금
이제 네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릴게라고 하면서 그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 상처가 치유되니까 아이와의 관계도 관계가 같이 치유되고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잉보호하는 경우가 이제 요즘에 흔히 보이는 사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하나씩 많이 낳고 네. 한 자녀에 좀 올인하고 집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과잉 불안을 심어주면 아이도 불안을 느껴요. 학교에 가서 애들 만나면서 다양하게 자기가 뭔가 자발성이나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될 거야라는 불안감이 자꾸 자발성을 꺾어버리고. 과잉보호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아이와 적당한 거리를 좀 두고 건강한 개입이 필요하다고도 하셔서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이가 하는 말이 거의 정답이거든. 엄마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따라줘야 되는데 알았어 해놓고 또 반복하다가 애는 또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상담해 보면요, 부모님한테 너의 의견을 전달해 그랬더니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얘기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똑같은데 뭐. 빨리 인정하고 엄마가 또 그랬지, 미안해, 자꾸 이렇게 과잉보하는 마음이 또 왔어, 뭐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그래야 아이의 마음이 보여요. 이 마음의 대물림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이 무뚝뚝한 아버지 때문에 집에 가서도 좀 표정이 굳고 자녀들과 대화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셨는데요. 그 마음의 대물림 어떻게 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못 끊었어요. 아이고. 저 아직 남아 있어요. 100% 못 끊었고요. 한 30% 했나? 근데 평생 해야 될 것 같. 그게 제 숙제예요. 저희 아버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시고, 뭐 어머니는 뭐 아버지 눈치 보시느라고 막 이렇게 표정이 좀 항상 좀 굳어 있다 그럴까? 우리 어머님 표정은 항상 굳어 있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가면 그냥 다 조용하고요. 밥 먹을 때도 밥만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서적인 뭐 쓸데없는 얘기나 표현 뭐 이런 것도 좀 없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각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심리상담 공부하면서 난 그러지 말아야지, 뭐 아이 낳으면 다정하게 다가가서 표현도 해주고 막 웃으면서 다가가야지, 막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면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어릴 때 그 분위기로 들어가요. 아이고.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셀프 심리학 할 때, 야, 너 표정 굳었잖아, 한번 웃어봐. 연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 연기. 저는 저 심리극 때 이렇게 연기하면서 하잖아요. 연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애들이 좀 받아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되면 연기라도 좀 해보고, 아빠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맞춰줘봐. 이렇게 해보야. 아빠가 이렇게 해. 그런 거. 그런 거. 근데 왜 아빠들은 그렇게 평상시엔 대화를 못 하다가 술만 드시면 집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려고 예전에 할까요? 그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술 먹으면 참 말씀 많으시고 안아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근데 이제 평상시엔 말도 없고. 지금 세대보다는 예전 세대 분들이 더 그러셨을 것 같아.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답습되고, 그거를 한 번에 바꾸는 게 쉽습니까? 술 먹고 얘기하는 거 정말 죄송한데 소리예요. 아이고. 들을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술에 힘을 빌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저는 그 강연할 때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기분 좋다고 술 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야, 한 잔 먹어볼래?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술 먹고 대화하는 분위기는요, 제대로 된 감정 표현이나 감정 전달이 안 돼요.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감정 표현이나 이런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술에 힘을 빌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어색하고 못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술기 운에 하는데, 하다 보면 정말 헛소리가 되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평생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100% 안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자체가 중요하다. 10%만 바꿔도 아이들은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아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못되면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고 싶어요. 뭐 이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부모님들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데,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절대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요. 뭐 하나 말해도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건가?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면 어떡할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 자기가 경험하면서 부모님들이 코칭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자율성과 자발성을 다 꺾어버리는 거죠. 그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또 벗어나면 죄책감을 엄청 가져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도 정말 간단히 얘기하셔야 돼요. 자꾸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는 나중엔 이게 또 터지더라고요. 듣기 싫어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거의 운둔형 외톨이처럼 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난 듣고 싶지 않아.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들어가. 공부 너무너무 잘했던 애고요. 그런데 그냥 다 학교 안 가고 자기 마음의 굴 안으로 들어가. 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가는 게 다 그런 종류라고 봐요. 부모님들이 사실 이제 자꾸 불안하죠. 애가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잘 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에 자꾸 너를 위해서라고 어릴 때부터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한 10년만 들어보세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아이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 또 청소년기 때 좀 자기가 날개를 가지고 좀 내 문을 열고 좀 날고 싶은데 못 나가죠. 틀이 잡혀 있어가지고. 날개가 꺾이는 청소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죠. 저희 마지막으로 육퇴한반 시청자들께 네.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투니까 부모니까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진짜 금방 지나가니까 이 시기 놓치지 않고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감정소통 해주세요. 책에 써있던 문장이었는데요. 내 안의 감정을 갈무리해야 아이와의 대화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소장님이 주셨던 정보 잘 챙기셔서 아이와 편안한 대화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